안녕하세요. 페이퍼 아티스트 데브입니다. 오늘은 사자비 그 마지막 작업기를 보여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작업기. 제가 보여드렸던 사자비의 어떤 부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다 만들어졌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죠. 사실 종이 모형은 그 프라모델과는 좀 다르게 모든 부품을 만들고 조립하면 끝이에요. 왜냐? 데칼 같은 게 다 프린트 돼서 나오기도 하고 해서 후작업을 할 게 별로 없죠. 뭐 어떤 분은 뭐 라카로 코팅한다든지 뭐 그런 작업을 좀 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통 그런 작업을 안 하죠. 근데 저는 요상한 종이를 쓰다 보니까 데칼 작업이라는 걸 꼭 해야 됩니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데칼을 화이트 프린터로 라벨지에 출력을 해서 할까, 아니면 다른 지난번에 제가 썼었던 메탈 스티커, 여기 보이죠? 예, 메탈 스티커를 쓰느냐 고민을 하다가, 예, 여기 메탈 스티커가 거의 걸레짝처럼 되어 있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탈 스티커로 작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금색 메탈 스티커가 제가 좀 남아서 이렇게 붙였고요. 여기도 다리 쪽에도 보이시죠? 이렇게 자잘하게 딱딱딱딱 붙여놓은 거. 전에도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 데칼이라는 게 큼지막하게 막 여러 개 붙이면 좀 지저분하기도 하지만 사실적인 느낌도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데칼이 뭐 MG 데칼 정도 되는 것이 너무 크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HG에는 아예 데칼을 안 붙이는 게 되려 더 사실적인 느낌이 들 때도 있죠. 그래서 한다이에도 HG급에는 데칼을 잘 안 주는 것 같아요. 물론 RG에는 주지만. 그런데 이 종이 모형에다 붙이는 데칼이, 지금 제가 사용한 데칼이 PG급하고 MG급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MG급을 붙였는데 이 사이즈가 제가 보기에는 좀 사실적인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다만 너무 작기 때문에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여기 앞에도 조그맣게 붙여놨는데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더 많이 붙여야 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제가 구매한 저기 메탈 스티커는 이게 MG용, 원래 연방군 범용 데칼이라서 여기 연방 우주군 데칼이 있지만 코션 데칼은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코션 데칼은 이걸로 썼었고요. 그리고 이게 바로 PG 유니콘, 이거 보시면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유니콘용이죠. 이거를 또 제가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라이플에도 이렇게 다 붙였고요. 보이시죠? 라이플에도 붙였고, 그리고 자, 뒤에 판넬 백팩이죠. 판넬 쪽에서도 여기 이렇게 붙였습니다. 시스템이랑. 원래 이 밑에 자잘한 글씨가 있었는데 이 시스템 글씨나 이런 것들은 사실 원래 여기 메탈 스티커에 없죠. 없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CTG를 잘라서 붙였는데, 커팅기로 자르다 보니까 이거 밑에 있던 자잘한 글씨들은 굉장히 좀 깔끔하게 안 잘렸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붙일 수는 있었는데 이걸 붙였다가는 더 지저분해 보일 것 같아서 이 밑에 거는 뺐고요. 아랫부분에 코션 데칼 같이 조그만 것들은 메탈 스티커를 사용했고, 여기 숫자들은 직접 커팅기로 잘라서 처리를 했습니다. 나름 여기에 공을 좀 들였는데 정면에서 잘 안 보여요. 이랑, 그리고 뭐 지금 전부 분해를 해놔서 전부 다 보여드리기에는 여기 장소가 좀 협소하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거의 다 데칼이 끝났는데, 그럼 다 한 거 아니냐, 뭐 다 보여줬네 끝?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것도 좀 치웁시다. 지금 현재 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물론 메탈 스티커를 더 붙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제가 라이브를 진행할 때 어떤 분이 제가 만든 쉴드를 보고 조금 심심한데? 라는 말씀을 한마디 하셨어요. 물론 그분이 심심하다고 해서 이 쉴드를 내가 수정을 해야겠다 라고 마음먹은 건 아닙니다. 원래 좀 디테일 부분이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김에 작업을 조금 더 할 건데, 뭐 라이브에서는 많이들 보셨지만 제가 어떻게 하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여기 이렇게 라이브 때 잠깐 했던 부분이죠. 이런 식으로 원래는 그냥 이렇게 민자 부품인데, 여기에 제가
이렇게 패널 라인 형식으로 이렇게 붙인 것. 제가 이전에 다른 부분에도 부분 어느 정도 했고 라이브 때도 많이들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여기 좀 넓은 면이나 이 아래면 이런 면에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워낙 쉴드가 연약이 아니라 워낙 허전해 보여서 이게 왜 허전하냐, 뭐 에테님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이 절대 아니죠. 그런데 제가 이걸 250% 이상을 확대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허전하게 보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머지는 제가 채워야 되는 상황이죠. 이 안쪽 부분은 여전히 고민인데 장착을 하면 잘 안 보이더라고요. 나름 미사일은 조금 디테일을 심었지만 좀 그렇습니다. 사실 이 정면 윗부분에도 없던 디테일을 넣었고 파내기를 한두 가지씩 더 제가 추가를 한 거는 있는데 그래도 좀 부족하죠. 그래서 제가 일러스트로, 제가 요즘 이제 데칼 강좌도 하고 있지만 이제 일러스트로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덧붙이는 방식으로 패널 라인 효과를 주면서 그러면서 디테일을 높여주는 방식을 지금부터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단차가 좀 생깁니다. 단차가 안 생길 수는 없어요. 그런데 패널 라인이라는 게 원래 약간씩의 단차가 생기는 부분에도 보여지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하는 게 뭐 이상하거나 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다른 부분에도 해서 꽤 괜찮아 보였고, 이렇게 할 때 좀 유리하고 좋은 부분은 역시 약간 두꺼운 종이를 이용하는 게 쉽다는 겁니다. 120g 짜리를 이렇게 덧붙여서 만든다? 그럼 별로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120g 짜리는 아마 여러 장 붙이는 게 좀 더 표시가 날 건데, 이건 지금 제가 사용하는 건 250g 짜리 좀 두꺼운 종이라서 여기에 지금 덧붙여 놓은 걸 보면 약간 이 양각 부분 튀어나온 느낌도 들고요. 이 안쪽이 파내기가 느낌이 되도록 이게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카메라로 봤을 때는 느껴지지 않지만 약간 보면 이렇게 단차가 느껴짐으로써 디테일이 약간 좀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효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느 부분을 할 거냐, 이 넓은 부분 아래쪽 부분 두 군데, 그리고 여기 두 군데, 그리고 여기 좌우,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큰 부분을 조금 볼게요. 자, 제가 커팅기를 두꺼운 종이를 사용을 해서 자르는데, 물론 두꺼운 종이는 얇은 종이보다 비싼 부분도 있고 자기가 구하기도 까다로운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들 한번 구해보세요. 문방구에 요새 펄지 두꺼운 종이도 많이 들어놓더라고요. 자, 제가 커팅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 커팅기가 그러면 나처럼 이렇게 두꺼운 종이면 나는 잘 안되더라 라는 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 요즘 이제 커넥트에 커팅기 사용하시는 분들 커넥트에 보면 그게 있습니다. 뭐 지나가는 횟수를 정해줄 수 있는 그게 있어요. 통과라고 해서 여러 번 자를 수 있는 그게 있거든요. 그 설정이 있는데 그 설정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이렇게 통과를 여러 번 하기 때문에 날을 많이 빼고 난 다음에 여러 번 긋는 방식으로 해서 자르면 돼요. 저도 지금 2번 정도 통과를 시켜서 두꺼운 종이를 자르고 있거든요. 근데 뭐 사실 250g에서 300g 조금 안쪽으로 이걸 사용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면 그것보다 더 두꺼운 종이는 좀 힘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안쪽에 지금 보면 제가 여기랑 여기가 지금 비어있고 띄워져 있어요. 그쵸? 이렇게 띄워져 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쪽이냐면 바로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구나. 여기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같은 종이를 덧붙이면서 여기 빈 곳에 다른 종이를 끼워 넣지만 이렇게 비어있는 부분에 종이를 채운다 하더라도 이게 덧붙인 부분이 티가 잘 안 나는 게 단점이거든요. 근데 전부 다 이걸 티나듯이 다 보여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부분은 패널 라인처럼 보여야 되고 어느 부분은 패널 라인처럼 안 보여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단면 처리를 제가 해줄 생각입니다. 단면 처리는 뭐 일반 사인펜으로 했고요. 이것도 종이의 특성에 따라 조금 고르셔야 되는데 사실
어두운 종이 같은 경우는 조금 힘들어요. 검정색이나 아주 흑철색 같은 색은요, 아예 그런 경우에는 좀 밝은 색을 좀 칠해주면 좋은데, 그러려면 뭐 은색이라든지 이렇게 되려 색이 튀어나오는 그런 걸로 단면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서 이렇게 일반적인 색깔이 들어가 있는 거는 검정색이면 충분하더라고요. 자, 보면 여기에 제가 패널 라인 효과를 주고 싶은 부분은 이 가운데 안쪽 이 선들이거든요. 이 선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이 두 군데. 그러니까 이 안쪽에는 패널 라인 효과를 이렇게 다 주고, 여기는 이 면 부분을만 주고 나머지는 안 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패널 라인 효과를 안 주고 싶은 부분에는 동일한 색깔, 빨간색이면 빨간색, 금색이면 금색, 이렇게 동일한 색깔로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건 이렇게 해주는 거는 펄지 같은 경우는 안 해줘도 됩니다. 단면이 일반적으로 펼지는 똑같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스펜드룩스라서 단면이 조금 튀어요. 그래서 겹친 티가 확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이에서는 단면 처리를 좀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는 아랫부분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패널 라인 효과를 주고 싶은 부분을 이제 칠해야 되겠죠. 네. 닫고. 자, 이제 패널 라인 효과를 주고 싶은 부분은 여기 검정색으로 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성 사인펜 같은 걸 하면 습기에도 강하고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유성 사인펜으로 한번 해봤거든요. 유성으로 했더니 이 종이, 그러니까 이 스펜드룩스 버섯을 썼을 때는 유성이 번지더라고요. 예. 안쪽으로 빨리 번지다 보니까 겉에서 봤을 때 색이 아래쪽으로 침착되는 이런 부분이 좀 생겨서 일반 수성 사인펜을 사용을 해서 이게 덜 번져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 이걸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종이 특성을 버리는 종이에다가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는 아랫부분이죠. 특히 밝은색 종이일 때는 그런 부분을 주의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붙이면 지금은 그렇게 티가 많이 안 날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라인이 덧붙임 표시가 확 나도록 라인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이런 효과를 여기다 그대로 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붙이면 안 되죠? 이 안쪽에 지금 비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또 다른 색으로 채워 넣어 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그냥 대충 아무 종이나 뒷면에 그냥 붙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아무 종이나 편하게 밖으로 삐져나오지 않을 정도만 대충 잡아서 붙여주면 좋겠죠. 자, 이제 이 라인이 정확하도록 이렇게 겹쳐서 붙여주면 이렇게 느낌이 살겠죠. 안쪽에 비어있는 부분이 채워지는데, 여기 삐져나온 부분은 가위로 간단히 정리하면 안쪽으로만 들어가면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안쪽에 덧대는 종이는 너무 두꺼우면 표시가 나겠죠 또. 그래서 안에 덧붙이는 종이는 최대한 얇은 종이, 저는 이제 240g 짜리를 사용을 했는데요. 240g 짜리를 해도 별로 단차가 많이 안 생겨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잘 안 보일 정도로만 가볍게 정리를 해주고요. 대신 이면이 잘리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그리고 이 윗부분도 있죠. 여기도 가볍게 붙여주고, 이렇게 하면 풀 자국이 조금 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마르기 전에 살짝 긁어내면 펄지에는 많이 표시가 안 나니까요. 좋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를 한번 더 떼어 볼게요.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없는 부분보다 훨씬 더 디테일이 좀 있어 보이죠. 그리고 약간의 패널 라인 효과를 내므로써 윗부분은 연결된 느낌이 들지만 아랫부분은 분리된 느낌에서
패널 라인 효과를 조금 더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효과를 주면 훨씬 더 디테일이 좀 높아 보일 수도 있죠. 좀 넓은 면 본인이 확대를 해버렸거나 아니면 좀 넓어서 내가 디테일을 추가하고 싶다 할 때는 이런 식의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면 마치 패널 라인을 이렇게 프라모델에서 긋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실 겁니다. 접착은 제가 지난번에 소개시켜 드렸던 록타이트 이 풀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풀이 이 스팬드럭스 같은 미끌거리는 면에도 굉장히 잘 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아주 신납니다. 작업하기 훨씬 편했어요. 이 부분을 덧붙일 때 사실은 순간 접착제로 하게 되면 단차가 더 많이 표시가 나는 것도 있지만 한번 삐끗하면은 나중에 그 부품 전체를 다시 만들어야 될 정도로 사고가 커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목공풀은 조금씩 조정을 해가면서 적당히 맞춰서 붙이고 조금 삐져나온 부분은 이렇게 멘봉으로 살살 물 묻혀서 살살 닦아내는 거 지난번에 제가 팁 알려드렸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모양이 훨씬 더 깔끔하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쪽 디테일을 올려줘 봤습니다. 됐죠? 적당히 메탈 스티커를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이쪽에 붙였을 때 표시도 덜 나기도 하지만 접착력이 좋아져서 붙인 다음에도 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실 이게 그 펄지는 약간 표면이 거친 편이라서 이걸 붙이고 난 다음에 순간 접착제로 다시 붙여주고 하던 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찾았다. 제가 지금 자주 쓰던 핀셋을. 그런데 이 종이는 웬만하면 그냥 붙인 상태에서 표면이 이렇게 잘 붙다 보니까 표면을 이렇게 잘 비벼주기만 해도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이와 딱 맞는 느낌이 드는 그런 메탈 스티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식으로 제가 쉴드를 디테일업을 계속 해줄 거고요. 더 이상 이제 작업기는 이제 오늘로 끝날 것 같습니다. 이제 요거 조금 하고 이제 여기 거대한 이거 왜 떨어뜨려 자석이 있어서 거대한 텀블러에 약간 디테일 추가하면 작업이 다 끝날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제가 완성작을 찍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한 달이 좀 더 걸린 것 같아요. 한 달이 좀 더 걸렸는데 아주 즐겁게 작업을 했고요. 최근에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죠. 개인적으로도 이번에 합의페어도 밀리고 학업도 좀 밀리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우리 카페 회원들도 마찬가지고 좀 부정적인 말들도 많이 나오고 많이 힘들다라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두 힘내서 잘 견뎌 나갔으면 좋겠고요. 집에 있을 때 스트레칭 열심히 하시면서 종이 모형도 자주 많이 만드셔서 이번 기회에 시간이 조금 더 나시는 분들은 작품 하나 완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충분히 기분 좋게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 페이퍼링 많이 사랑해 주시고 구독 버튼 누르시면 영상 업데이트 빨리 확인하실 수 있는 거 아시죠? 좋아요와 응원 댓글 알람 부탁드리고요. 매일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있는 트위치 라이브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페이퍼올리 검색하시면 제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